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7분을 향해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주말에 제가 이렇게 네. 또 여유가 있어가지고 미주미 카페 글을 이렇게 쭉 보는데 네. 글도 글이지만 네. 회원 수가 되게 빨리 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17,500분 가까이 되는데 거기 이제 인사글을 네. 제가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네. 여돈 앵커가 가입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는 글이 왕왕 보이더라고요. 다 여돈 앵커 덕분이죠. 조금 더 제가 활동을 열심히 네, 해서 알겠습니다. 미주미 알겠습니다. 카페가 지금 네. 이제 17,000여 명이 아니라 17만여 명이 되도록 좀 그거 뭐 힘써보겠습니다. 30년 후에 되겠죠. 네. 30년 후에도 되는 게 어디예요. 예. 네. 살아있는 한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다우가 꾸역꾸역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인데요. 꾸역꾸역 올라갔고 네. 이건 다우가 35,000단인데 이 포인트 이거 말은 민망합니다. 다만 그쵸. 역사적 결과이기 때문에요. 어떤 11연속 상승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17년 8월인가 이후에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꾸준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나스닥은 지난주 중반 이후에 약간 쉬고 있죠. 그러면서 약간은 지금 보면 나스닥 그리고 어떤 성장주제 상승에서 뭔가 다른 것들도 좀 확산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이런 거 자체로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게 진짜 다우지수가 10일 연속 상승했는지를 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요게 이 그림이 바로 다음 그림이 진짜 며칠 연속 상승했냐는 그림인데요. 쭉 가면 여기 2017년이잖아요. 2017년 바로 이때 이후 처음으로 쭉 10일 연속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S&P 500 따로 준비 안 했지만 S&P 500이 작년 기억하세요. 작년은 정말 어려웠잖아요. 네. 작년에 2% 이상 하락한 날이 거의 40일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에 급락한 날이 많았는데요. 올해는요 지금까지요 1% 이상 1% 이상 하락하지 않은 채 40일이 됐습니다. 지금 거래일수로 40이니까 두 달 동안 킬린 달력으로 두 달 동안 1% 이상 떨어진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얼마 전에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거죠. 그만큼 시장이 나름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수 차원에서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1% 하락한 날이 4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주간 단위로 보면 S&P 500과 다우는 지난주에 좀 올랐어요. 나스닥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렇죠. 딱 보시면 기술주 이런 것들이 점점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네. 거의 보합이었고요. 부동산이 또 0.4%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주, 헬스케어, 산업주 이런 것들이 산업재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거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짜리 일주일짜리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별로 관심 안 갖고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많이 2.5%.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흐름 보면 성장주보다는 뭔가 가치 지향적이고 좀 방어적인 거 이런 것들 경기 민감보다 방어적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선방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냐면 7월 이후 섹터별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방법 보여드리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색 이렇게 어떻게 보이든 간에 파란색은 연초 대비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상승률이 컸었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S&P 500 18%, 요 세 개가 압도했거든요. 이미소비재 뭐가 있죠? 테슬라가 들어가 네, 있죠. 테슬라 있고, 네, 그런 거 있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메타가 있죠, 메타. 그래, 인포테크에는 엔비디아, 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애플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30에서 40%까지 섹터가 올라갔었는데 지난주에 보면 마이너스 났거나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지난주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잖아요. 좀 덜 올랐던 것들이나 오히려 빠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의외로 견조한 것이 계속 보여드리면 산업재 이런 것들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키 맞추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움직임들, 뭐 금리나 달러의 움직임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네, 금리는 지난주에 다시 좀 반등하다가 약간 또 멈칫하는 모습, 3.84%, 3.85%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달러인데요. 달러가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또 100포인트 이상에서 3포인트 3일째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또 올라가면 금이 또 약간 또
또 쉬겠죠. 그러니까 달러랑 금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랑 금 이렇게 이런 것들은 상품은 약간 반대인데요. 금은 또 약간 또 쉬어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원유는 좀 이상합니다. 원유는 저희가 좀 주로 요즘 보고 있지 않아요. 워낙 가격이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간 단위를 보면요, 많이 올랐어요. 4주째 올라가고 4주째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렇다고 작년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작년 되죠.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100달러 뭐 이렇게 가지는 않고 있지만 75, 6달러.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기 보면 생산의 공급의 축소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실적 리뷰 여러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이제 2주째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한 거는 2주째 정도 지나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종목별로 보면은요, 종목별로 보면 이익 전망을 내린 이거는 이제 리비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 위에 거 있죠, 위에 저 흐리게 보는 거가 회색? 예, 회색 보는 거가 이익 전망을 낮춘 겁니다. 낮춘 거. 점점 시각이 낮아지고 있네요. 낮춘 거가 줄어드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낮춘 거고요. 파란색은 올린 겁니다. 올린 네. 것들. 그래서 문제는 요 파란색이 위에가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높인 건 내친 건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 눈높이가 올리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서 한 5대5 수준까지 갔어요. 정확히 보면 51대 49. 어떤 의미냐면 주간 단위를 보면 100개의 어닝 레포트가 새로 나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시면 51개는 전망을 내렸고 이익 전망을 내렸고 49개는 이익 전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비슷해진 것은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어요. 종목별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 그렇지만 초기에 이제 2분기의 실적이 2주 됐잖아요. 이건 상당히 솔직한 얘기로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다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좀 반등하고 있고 주가는 살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 오늘 좀 강조드린 거가 너무 여러분들 그 시장을 너무 장밋빛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밋빛이 약간 흔들거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 무리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가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유 내가 생각보다 더 사는 것들 있죠.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보다 무리해서 더 사는 거 있죠. 그거는 약간 쉴 수 있어요 지금요.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희가 내피셜로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내피셜은 제가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정확히 숫자로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2주 전에요. 2주 전에 그 2분기 이익 전망이 마이너스 7.2%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은 조금 올라가서 마이너스 7.1%일 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2, 3 정도에 끝나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렇게 여전히 끝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팩트셋 기준으로 팩트셋이란 건 우리나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 뭐죠? 우리나라 그 다트. 다트가 아니라 말고. YZFN인가 오고 네, 있잖아요. FN 가이드 FN 가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이게 보면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이익 전망이 조금 회복되다가 급 떨어진 거예요. 급 떨어진 거. 이것은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시기에서 경기 경보라고 해도 틀림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눈높이가 좀 낮아져 오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우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2분기에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섹터도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점, 이익 전망이 좀 상향되는 거랑 종목별로 좀 올라가 내려간 거로 약간 기준이 다른데요. 요거는 팩트셋 기준이 봅니다. 요거는 다시 보여드리면 요 회색 있죠.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 보이죠. 요 회색이죠. 회색은 6월 말 기준의 전망입니다. 6월 말. 그리고 요거는 지난주 말 금요일자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마이너스고 플러스건 상관 별로 보보다는 이게 왼쪽보다 이게 높아진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네, 예를 들어 이익 전망이 예를 들어 25%였는데 30% 됐다. 그러면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높아진 거를 찾아보면 이민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부동산은 6월 말 대비 전망이 좀 상향됐고요. 요 기술주 있죠. 기술주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5인데 그나마 마이너스 3.4로 그러니까 돋보기 보면 조금 좋아지는 그래서 이 정도가 그나마 이익 전망 자체가 그러니까 2분기 이익입니다. 2분기 연간이 아니라 2분기예요. 2분기 짧게 봤을 때는 이것들의 전망치가 조금 한 20일밖에 안 됐지만 좋아지고 있다. 근데 또 이걸 보니까 앞에서는 보여주셨던
자료가 2분기 실적이 지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초반에 했는데 네, 네. 이런 뭔가 시총 비중이 큰 기업들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네, 좋다 그- 보니까 그- 전체 시장은 괜찮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죠. 다만 요거는 2분기고 네. 앞서 리비전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12개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네. 시각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는 좋다는 얘기가 만 쪽에 가서 놀아야 돼요. 너무 하나만 보시면 좀 낭패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네.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2023년, 24년에 모아서 나온 거가 이게 확 떨어졌죠. 이게 저희 보여드릴 때 이렇게 지지되고 약간 회복되는 그림으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훅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2023년, 2024년에 눈높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요즘 목표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수는 살아 있잖아요. 네. 그럼 뭐겠습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누가 뭐래도 경계 경보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장기적으로 가겠죠. 그래 좀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다. 부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럴 때 기회가 되겠네요. 매수 안- 찬스.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 솔직한 얘기 들어보면 급이 떨어지면 못 사시나? 떨어지도 안 사시죠. 그래서 그냥 발 담그는 게 일단은 중요한데 뭐 나중 얘기고요.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2분기에 대한 실적인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한 12개월 정도에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섹터의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냐 낮아지고 있냐는 것인데 보시면 상향 비중이 높아지는 거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높아지는 겁니다. 네. 여기 파란색 자체가 높아진다. 회색은 낮아진다예요. 당연히 이게 파란색이 많은 거 50% 이상이 좋은 겁니다. 네. S&P 500 전체적으로 아까 기억하세요? 49%라고 말씀드렸어요. 높아지는 거가 좀 많은 거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메타,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게임 회사가 들어갑니다. 게임. 그리고 이거는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가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이 없는데 주가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요. 필수 소비재 중에 요즘 보면 월마트, 코카콜라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펩시콜라 다시 손만 뻗으면 최고. 사상 좋을 거예요. 네. 아직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서 일부에서는 요즘도 우리나라 뉴스 많이 나던데 뭐 속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스파탐. 네, 역시 저는 뭐 들었다만 하는데 정확히 역시. 그거 단 거에 뭐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이다 뭐 얘기 많았죠. 그래서 지금 막걸리 업계도 난리가 났다면서요. 아스파탐 들어간 거. 근데 이제 그것에 먹는 그 양이 어마어마해야지 그게 또 영향을 미치는데 또 근데 또 안 먹는 게 좋긴 하죠. 네네네. 예, 딴짓하고 그래서 하면. 보시면 저 이 요새 소세지도 그래서 못 먹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70% 정도가 네. 지금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 말씀드렸고 이미 소비재 그리고 테크가 여기 또 들어가죠. 그 산업재 여기 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적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필수 이미 기술 산업 등이 일단 상향 비중이 높아지는 거 왼쪽에 있는 건 저쪽이 낮아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겹치는 거 있죠. 겹치는 거. 네. 겹치는 걸 뽑아왔더니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플러스 테크는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조금 줄어드는 게 큰 솔직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미 뭐 기술좀 많이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볼 만한 것들은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게 산업재거든요. 그쵸. 네, 이런 쪽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 산업재가 차트도 많이 살아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과연 시장은 이 정말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죠.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요거는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 장호석 부사장 했던 갖고 온 표를 제가 네. 다시 한번 중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건 2023년의 상승률입니다. 이건 2020년에 얼마큼 빠졌나는 거죠. 많이 빠진 것들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많이 빠진 만큼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포워드 PR을 보면 20.1배가 21배 정도 나옵니다. S&P 500이요. 나스닥이 37배, 다우가 20배 정도 나오는데요. 어떤 것 세 개 모두요. 역사적 평균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S&P만 보더라도 18배 정도를 월계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최근 5년 평균 정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16배 정도 보지만 18배 뭐 그정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이게 21배까지 갔다는 건 좀 비싼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두 가지죠. 주가가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이익 전망이 확 올라가든지. 근데 지금 이익 전망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몇 개 섹터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다면 금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됩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잘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잖아요. 6개월 내로는 좀 기대하기 어렵죠. 네, 그 여러분들의 생각나 저의 기대만 때랄지 금리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쵸. 이번 주에 금리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혹시. 보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만한 분이다. 그래서 물론 종목별로 달 수 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뭔가 뒤에서 앞으로 가려는데 앞에 저항하는 바람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요. 딱 그런 느낌으로 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시고 참 중요한 표거든요. 네. 여러분들 좀 캡처도 해두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게 공포와 탐욕 지수 보여드리면 그 사실 많이 보시는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공포와 탐욕 지수는 CNN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NN 치시고 Fear and Greed 인덱스 치면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CNN 도대체 Fear and Greed 그죠?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설문조사하겠죠? 그거는 AAI. 그러면 그거는 찍어요, 그냥? 말씀하신 거는 AAII 미국 개인 투자가 협회에서 하는 거는 AAII의 소위 불리시니스 인덱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거는 51% 산심을 하는 건데요.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데 오늘 다시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대로 찍으세요. CNN 구글에다가 Fear and Greed 인덱스 나오잖아요. 이거 화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아니지만 인터넷 보시면 쭉 스크롤 내린다 그러잖아요.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떻게 네, 그거 카운트를 다 하는지? 5-6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콜옵션, 풋옵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비율 보면서? 그동안 이격도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N 요거 궁금하신 분은 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거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딱 한번 눌러보시고 스크롤러만 내면 5가지 항목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극도로 탐욕돼 있는 부분이다. 아까 일관된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여러분 약간 유의하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무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죠. 꾸준히 갖고 가면 사시면 되겠지만 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안 사면 뭐 큰일 나. 내일이면 급등할 거 있죠. 항상 거기서 저는 인생이 꼬인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급해갖고 야 너까지만 지금 할 수 있어 이런 거에서 별로 재미 보시면 못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요건 AI 이건 설문조사입니다. 전미 투자자협회? 네, 전미 투자였거는 사람들이 설문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하여튼 시장은 좀 겸손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월가의 의견은 완전 극과 극인데요. 8%가 제일 안 좋게 봤었어요. 3,225였는데 지난주 올리긴 올렸어요. 그래도 3,600에서 3,800. 그 이들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너무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하게 더 떨어질 거고 금리가 떨어질 거고 이게 올라갈 거라고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싸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늘 확인드리지만 하여튼 장기적으로 좋지만 지금 너무 흥분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면 약간 가라앉힐 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소식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요새 제가 약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 식사 습관, 뭐 운동 이런 거 엄청 보거든요. 그 혈당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혈당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좋대요. 우리가 이제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식전 샐러드 나오는 그 이유가 그거였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 드실 때 요거 꼭 순서 기억하셔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